지금 사야 됩니다. 이제는 저점입니다. 자, 나스닥 보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탄핵 선고 D-Day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최근 영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대로 그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최근 영상에서 제가 시장 지수도 한번 점검을 최근에는 좀 여러 차례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하지만 최근처럼 좀 시장이 급격하게 뭔가 좀 암울한 좀 흐름을 보인다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좀 시장 점검해 드리는데, 최근 이 영상으로는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여러 종목이 있지만 이렇게 테슬라를 사례로 최소 어떠한 모습이 보여야지 추세 전환을 이제 하는구나, 그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 점검을 좀 먼저 해볼 겁니다. 금요일장 마치고요, 밤 사이에 이렇게 또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시장 점검을 해보고, 두 번째로 이 탄핵 이후에 자, 주문 대통령 파면한다, 최종적인 판결 이후에 나타났던 시장의 흐름들 복귀를 좀 빠르게 해보면서 금요일장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정치 테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시장이 암울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면서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자, 우선 시장 흐름부터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차트예요. 기존의 생명선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생명선을 더 강조드렸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에요. 20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20선을 벗어나려는 캔들은 이렇게 지뢰 시그널을 뜨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럼 지뢰 시그널이 뜨면은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먹었잖아요. 자, 보시면 앞쪽에 지뢰 시그널 떴는데 다음날 먹으면서 생명선 흐름 타고, 그러면서 직전의 고점 뚫어내고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뢰 시그널 또 떴어요. 똑같은 자리예요. 하지만 이때는 먹고 올라갔고 최근에는 먹지 못했죠. 그러면서 생명선 저항을 받고 추가적인 하락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밤사이 미국 시장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개파락 출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닥은 이런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때쯤은 이 당시에는 생명선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 지뢰 시그널 뜨고 암흑기로 접어들었거든요. 이렇게 암흑기가 떴죠. 이 암흑기는 생명선 아래에 이렇게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다면 그냥 암흑기, 시장이 암흑기라고 해서 매매를 안 하진 않습니다. 저는 시장은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암흑기지만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 건 시장이 아니라 종목이잖아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시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시장은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보조 지표로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당시 암흑기로 접어들었고, 그런데 결국에 자, 돌파, 요게 첫 번째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탈을 하지 않고 이탈할 때까지 보는 건데 이탈을 해버렸어요. 아쉬운 모습이고,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면서 그냥 하락, 지뢰 시그널이 일단 뜨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곧장 하락해도 이상할 게 없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일봉이고요.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정말 이렇게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이 주식 경험 없으신 분들, 그냥 누가 좋다라고 하니까 사고,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차트의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다려야 될 때예요. 이 당장 내일도 예측하기 힘든데 먼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세 전환을 하겠구나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만들었구나. 그게 바로 일단 첫 번째는 암흑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겠고, 직전의 고점도 뚫어내줘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사야 됩니다. 이제는 저점입니다. 이런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고 운 나쁘면 틀릴 수도 있어요. 반반입니다. 자, 나스닥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밤사이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 여기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한 요 정도 15% 정도 뺐으면 앞쪽에도 요 자리에서도 한 7%, 요 구간에서도 15% 빼고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대략 15% 최근에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저점이지 않을까, 네,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저점이지 않을까
물론 과거에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빠졌으니까 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매매를 하시던 간에 매수의 기준이 있어야겠고요. 매수를 했으면 매도는 언제 하느냐, 사실 매수를 하고 슈팅이 나와서 수익 중일 때는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정해두시고 잘 파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를 하던 20%, 30%, 50%, 100%까지 볼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 욕심의 크기에 달려있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못하시는 거, 샀는데 하락을 하거나 뭔가 계속 답답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랬을 때 매도는 언제 하느냐, 내가 매수한 기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한 기준이 과거에 15% 떨어지고 반등을 했어. 자, 그런데 그런 뷰로, 그런 기준으로 요 구간에서 봤다면 오케이 요 정도까지, 자, 저점 이탈하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제 기준으로는 지지신을 떴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높겠구나, 또는 지키는지 봐야겠다 의 자리지만, 만약에 그런 기준을 모르고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바라본 뷰가 틀어진 겁니다. 즉 매도는 매수의 기준이 틀어지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십니다. 지금 몇 프로 빠졌냐면 나스닥이 대략 22% 빠졌는데요.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주봉으로 볼까요? 꾸준하게 올라가는데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직전에도 그랬어요. 직전에도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37% 빠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23%, 여기에서는 30% 빠졌어요. 최근에는 얼마나 빠졌다? 지금 22% 빠졌고, 앞전에처럼 30% 이렇게 이상 빠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차트의 모습이에요. 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자, 주봉 기준으로 또 시장을 참고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시장 흐름이, 자, 생명선을 쭉 우상향, 물론 이때도 살짝 좀 벗어나는 그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세 전환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지뢰 시그널 먹어야 되고 직전의 고점 뚫어줘야 된다. 뚫어주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지뢰 시그널 뜨고 먹지 못했어요. 조정. 자, 먹고 생명선을 돌파하고부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졌고요. 지뢰 시그널 뜨고 나서 미끄러지고, 뜬 자리와 직전의 고점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크게 이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기예요. 지금 이 조정이 여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생명선을 첫 번째로 돌파해 줄 것, 그리고 생명선 지지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직전의 고점을 뚫어준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저는 이제 좀 시장이 틀겠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제 주변에서도 테슬라 최근에 주가 조정일 때 이 구간에서도 매수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그 분들의 기준은 차트가 아니에요. 이 정도 빠졌으면 많이 빠졌지. 자, 테슬라, 자, 이 구간에서 30% 빠졌을 시점입니다. 자, 과거에도 테슬라가 요 고점 대비해서 30% 빠졌어요. 여기에서도 20% 정도 빠졌습니다. 빠지면서도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똑같은 기준으로 보는 거죠. 차트의 기준이 아닌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차트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빠져도 할 말이 없는 암흑기입니다. 자, 앞서 나스닥이었나요? 나스닥 사례로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올라가요. 오, 좋아 10% 수익이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매수를 하고 다시 내 매수 평단을 건드린다면 그때부터는 좀 정리를 한다거나 본전을 한다거나, 여기서부터는 내가 바라본 뷰가 틀린 거잖아요. 차트적으로는 애초에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 들어갔다면, 차트가 아닌 다른 무언가 기준을 잡고 들어갔다면,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는 매수의 기준이 틀어지면 하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는 여기서 잡았다고 보더라도 30%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55% 빠졌는데, 그래서 또 누군가는 신규로 이 정도면 많이 빠졌지 라고 들어갔다면 수익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확정하지 않는 한 사이버 머니일 뿐이에요. 수익은 팔아야 할 수익인 겁니다. 팔기 전까지는 다 사이버 머니고, 최근에 테슬라를 사례로 최근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테슬라가 이러한 모습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저는 생명선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생명선을 지키는지, 그리고 지지 여부를 보면서 직전의 고점을 좀 돌파하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만 추세 전환의 모습을 그리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암흑기였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최근에 참 많이 빠져서 그런지 그래도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직전의 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흐름이었는데요. 아쉽게도 다시 한번 지뢰 시그널 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다시 돌파를 해야 되겠고, 그 전에는 이 지뢰 시그널 떴기 때문에 먹어주는 힘이 들어오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나스닥처럼 추가적인 하락, 그러면서 직전에 저점을 또 뺀다? 또 알 수 없어요. 그럼 다시 또 기준을 잡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시장 흐름은 따로 영상 올려드릴게요. 이게 시장의 흐름이지만 이게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테슬라 종목이잖아요. 종목을 판단을 하실 때에도 이 생명선 기준, 자 경남스틸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발산을 하면 생명선과 주가의 이격이 벌어집니다. 발산을 하면 언젠가 수렴을 해요. 요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본다면 정말 또 좋은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결국에는 올라가면 조정이 나옵니다. 올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 당연한 조정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은 또 어디서 오느냐? 장기간 요 기술적인 추세에서 보는 거죠. 미국 시장은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명확한 거는 확인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차트에 시그널을 줄 거예요. 생명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암흑기가 아닌 빛나는 또 시절이 올 겁니다. 이런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종목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시장 지수뿐만 아니라 주가가 발산을 하면 수렴을 하고 결국에 생명선과 만났는데 만났을 때는 방향성을 잘 봐야 된다. 결국에 지뢰 시그널 돌파를 했나요? 여기에요. 지뢰 시그널 뜬 음봉 시가를 저는 돌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생명선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지만 뚫어내지 못하고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 엄청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2차전지 고점 대비해서 뭐 80% 90% 빠지고 있는데 이 잘 나갔을 때 딱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담아라, 떨어져도 사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자 에코프로 주봉으로 볼까요? 자 주봉으로 에코프로 보여드릴게요. 최소 여기서부터도 경계를 했다면 생명선 지켰다면 70% 이상 손실 볼 이유가 없습니다. 차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차트를 우선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대표적인 사례죠. 기가 막히게 빛나는 순간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다? 생명선 위에서 주가 흐름이 정배열이었고 지금 암흑기 속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서 팔았어야죠 라는 게 아니에요. 제 기준은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최근 영상으로는 이렇게 수렴을 하러 가고 있는 동안에도 만나면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흔들릴 수도 있다,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해졌죠. 방향성이 먹으면 되는데 먹지 못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처럼 나오는 건 당연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요. 센스토 카페 들어오시면 이 주식 입문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공부 자료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 영상 요 자료도 좀 참고하시면서 기본적인 차트는 아셔야 됩니다. 특히 스윙 길게 매매하시는 장기 투자라든지 그런 매매를 하실 때에는 그러면은 시장을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시장은 그냥 보조 지표고 그 종목만 보면 돼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차트와 모멘텀을 보면 되는데 길게 보실 때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그 밖의 변수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큰 게 바로 지금과 같은 시장 리스크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장이 좋았으면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지만 요때는 코스닥이 코스피가 날아갔었나요? 요때는 다 날아갔어요? 아니거든요. 지킬 자리 지키고 생명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그렸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이어나갔던 거고 시장이 하락하건 시장이 빠지던 간에 여기서부터 모든 종목이 다 빠졌나요? 여기서부터 코스피 코스닥이 다 박살났어요? 아니거든요. 레인보우는 지킬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다 라고 보셔야지만 제때에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시장 지수를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생명선 기준으로 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예요. 모릅니다. 기다려야 될 때. 매매에 있어서
정말 단타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지만 기다림이 정말 중요한 또 기술 중에 하나예요. 기다림.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시장의 리스크를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 지금 시장은 암울한 상황이니 쉬어도 좋은 자리다. 그리고 무턱대고 물타기 하지 마시고 불타기 하시기 바랍니다. 물타기와 불타기는 달라요. 제가 기본 특강 때도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아무튼 너무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코멘트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이제 종목들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